예, 안녕하세요. 저는 케어포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문근이고요. 오늘 제가 평가 업무의 이해 앞부분을 교육을 드릴 겁니다. 예, 그럼 저는 지금 비디오는 끄고 인사드렸으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요. 빨리빨리 진행할 거고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노엽을 갔다 왔어요. 한노엽에 무슨 교육이 있어갖고 교육을 해달라서 시설 교육을 갔다 왔어요. 근데 교육하기 전에 앞부분에 평가 잘 받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평가를 잘 받았다. 예,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케어포에 있는 대로 해서 잘 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케어포에 있는 대로 했다는 게 뭐예요? 평가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가를 잘 받는 거는 평가 매뉴얼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뭐예요?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거만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 교육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시라는 게 있어요. 평가 고시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평가는 어떻게 한다, 언제 받는다, 매년 3년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 받으시는 기관들은 옛날부터 이번 달에 올해 2023년에 평가를 받는다고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가 고시를 모르면 내가 언제 받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평가 고시를 한번 이해하면은 우리 기관이 언제 받는지, 다음에 또 언제 받는지, 다른 기관이 질문이 왔을 때 언제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평가를 2023년도에 평가 개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년도. 네. 2023년, 2022년, 2021년도에 신설된 기간, 설립된 기간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평가 개시 전 연도까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지정 또는 설치된 장기요양 기간이 평가 대상이고,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돼요? 재가급여는 기간기호 짝수, 홀수로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2023년은 짝수가 될 수 있고, 짝수고 2024년에는 뭐예요? 홀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언제 받는지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정기평가는 3년마다 받아요. 왜 어떻게 받아요? 시설 받고 제가 짝수, 제가 홀수 이렇게 3년 받아서 시설급여와 제가급여를 구별해서 평가를 실시하고요. 평가를 다음 해 받은 해 하위 등급은 어떻게 해요? 수시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거 내가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장기요양 검색하면은 홈페이지에 보면 소팅 순서가 틀려지죠. 옛날에는 가나다 순으로 했었는데 이런 평가 수준이 틀려지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평가가 6년마다 하는 그 지정갱신제도 있고 좀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되면서 고시도 좀 바뀌었거든요. 연장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고시라는 걸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고시나 법령이 있잖아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 특히 노인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신 기관들은 고시나 법령을 아셔야 돼요. 왜? 법을 모르면은 내가 몰라서 당하는 수가 있어요. 나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을 모르면은 환수를 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법을 아셔야 돼. 예. 저는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법을 모르고는 못 살아요. 왜? 법대로 하자는 게 정말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사람이 어르신을 모시면서 일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법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아파서 미리 연차를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법대로 한다는 건 좋지 않아요. 뭐 선연차를 썼다, 뭐 했다, 선연차를 써서 한수를 해서 말이 많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또 선연차라는 걸 또 공단이 고시로 만들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왜? 법령으로 한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예, 평가 고시 아시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실시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란 건 뭐예요? 평가 매뉴얼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걸 보고 전문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예, 공단에서 직원이 나오는데 외부 강사가 아니라 그 외부 평가자가 나와서 평가도 하고, 공단 직원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역별로 섰고 두 명이 다른 지역에서 오고 같은 지역을 평가를 안 해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그리고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평가 매뉴얼이 있고 평가에 하는 기준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하면 평가 매뉴얼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는 가끔 질문해요. 평가가 언제 나오지? 평가가 언제 나오지 하는데요. 평가가 하기 30일 전에 공고가 나와요. 예, 그럼 올해 1월 달이면 작년 12월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30일 전에 공고가 나오면은 그때 평가는 매뉴얼이 나오고 평가 방법, 평가 절차가 나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가 매뉴얼을 노인장기형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 있어요. 고시에 돼 있기 때문에 이 고시나 법령에 따라서 누가 해요? 이 보건복지부에 있는 고시나 법령에 따라서 공단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공단은 법이 없어요. 공단은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부나 법령이나 고시에 있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상하반기 안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재작년에 시설부터 생겨서 상반기, 하반기 안내가 안 생기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평가가 언젠지. 예. 하반기에 받으면 계속 직원 쪼우죠. 평가 잘 받으려는 분은, A 받으려는 분은 1년 내내 고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7일 전에 통보를 해요. 그리고 평가를 받아요. 자, 그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대충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몇 년도에 평가받는다는 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연도 3월이나 2월 달쯤에 받는다는 거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평가를 3년 후에 받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라고 하면 요 시간 안에 할 수가 있어요. 상반기라 그러면은 자, 평가가 공고되고 상반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랜덤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기간이 30일밖에 안 돼요. 그럼 30일 안에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30일 안에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급여 제공 기록지는 매일매일 쓰고 이동 서비스는 매일 쓰고 적기 통보랑 이런 거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7일 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통보가 오면 평가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네. 면담 준비도 할 수 있고 뭐가 있어요? 뭐 냉장고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식품 위생 점검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가 전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평가 전날에 뭐를 해요? 우리가 그 콘센트 있죠? 안전 콘센트는 평가 전날에 꽂아야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맞춰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높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도 준비하죠. 미리 청소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가날 시나리오까지 해요. 어떻게 시나리오예요? 높은 분이 오면은 누가 앞에서 접대를 하고 문을 열어주고 이분은 일로 모시고 가고 노선까지 모시고 누가 어떤 걸 한다.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가날에 시나리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식사 제공할 때 어떻게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공할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이 이런 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왜? 3년에 한 번 만든 건데 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4년 동안 준비해갖고 그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어떻게 돼요? 평가는 그날만 잘하면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요. 그날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날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반기, 하반기에 준비할 거, 7일 전에 할 거, 전날에 할 거, 그리고 연별로 할 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가 매뉴얼이 나와 있잖아요. 평가 매뉴얼하고 평가 조사표가 있어요. 평가 매뉴얼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평가 점수라든가 기준,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필수 사항들이 나와 있죠. 평가 조사표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업무를 했냐, 안 했냐가 나와 있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평가 조사표에는 여기 평가를 할 때 YN이에요. 했다, 안 했다. 내가 상담을 했다. 분기별로 재난사항 훈련을 했다. 필수사항 사진이 있다. 예. 평가조사편 NY예요. 총평을 썼다, 안 썼다도 뭐예요?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라 썼다, 안 썼다예요. 잘 썼다, 못 썼다라는 거로 가면 객관적인 기준이 안 돼요. 평가자마다. 그래서 YN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가자는 어떻게 돼요? 평가자는 평가 지표, 평가 매뉴얼도 지침에 따라 평가해야 돼요. 이 지침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평가자가 잘못된 겁니다. 가끔 있어요. 왜? 두 가지 종류죠. 잘 모르거나 아니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트집을 잡으려고 하거나. 네,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자가 잘 모르게 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따지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안 따지셔? 왜? 평가자 삐지게 하면 평가자가 트집 잡아서 점수 안 주니까. 그쵸?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평가자도 많이 똑똑해졌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와요. 예. 그리고 그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명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급여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식단표를 우리 걸 올려서 쓰는 분이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영양사가 거기 근무하는지 재직증명서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누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 공단 평가자를. 아니, 평가자가 그렇게 말로 막 할 수 있냐고. 공문을 보내라고.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전화 와서 평가하는데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평가자가 갑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저희랑 협업한 식단표 업체에다 전화해갖고 그 원장님이 이러이러하니까 저도 부탁을 했죠. 예, 재직 그걸 보내달라고. 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자 갑질이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평가 매뉴얼대로 평가를 하고 평가에 없는 내용은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및 직원 수급자 면담 관점 시연하는 건 언제요? 평가 시점을 해요. 그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안전바가 그날만 있으면 돼요. 지금까지 없다가 그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안전바를 설치하지 못하겠다. 그럼 가구라도 그날 빌려서 갖다 놓으세요. 예, 이런 요령을 아셔야 돼요. 이런 요령을 아셔야 된다는 건 뭐예요? 평가 매뉴얼이나 법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평가 매뉴얼이나 법령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예요? 내가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변호사들이나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빠져나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평가 매뉴얼에 뭐가 있어요? 가구가 없는 데는 발을 설치한다 그랬죠. 가구를 설치하면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돼서 예를 들면은 샤워기가 있는데 저게 없다. 바가 없다. 그럼 샤워기를 없애버리세요. 예, 이런 식으로 법을 아시는 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샤워기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평가를 보면은 제가 얘기했죠? 장기형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예, 기관 직원들이 오죠. 공단 직원들이 오는데 서로 같은 기관이 아니에요. 서울이면 부산에서 오고 부산이면 경기도에서 오고 막 그래요. 왜? 같은 지역끼리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외부 평가자 오죠? 예, 전문 지식 옛날에 사회복지 업무를 했거나 가는 외부 평가자가 와서 그래요. 그리고 공단 직원은 뭐를 봐요? 될 수 있으면 기록을 봐요. 그쵸? 서류라든가 평가 매뉴얼에 있는 기록을 했는지, 평가 매뉴얼대로 했는지 근거 자료를 봐요. 예, 그럼 그거를 증명하시면 돼요. 평가날 증명하시는 거예요. 서류나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외부 평가자는 뭐예요? 그날만 봐요. 평상시를 안 봐요. 그날만 봐요. 예. 관찰도 뭐예요? 그날 식사를 제대로 제공을 하고 손도 씻고 어르신한테 존중 말을 하는지 그러면 이거를 관찰을 어떻게 해요? 평상시 안 해두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교육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날만 사회복지사님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교육할 때는. 자, 식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어르신들 손 씻고 오게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주시고 그날만 어떻게 해요? 식사 시간이니까 이 어르신을 지켜보기 하시는 분 어르신이 식사 못할 때니까 어느 A 어르신은 지켜보세요. 예, 사례가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키 작으신 분은 방석을 둬서 도움을 주고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요. 시나리오별로. 그럼 식사만 관찰하는 게 있어요. 화장실 가는 거 있죠. 그리고 그날만은 어떻게 해요? 그날만은 종사자들이 평소보다 2배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이동도움들이 이런 것들 하셔야 그게 요령이에요. 그죠? 면담도 요령이고 시연도 하시고요. 이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공단에서 유선으로 하는 게 있죠. 전화도 있고 전산도 있죠. 전산으로 가져온 건 자료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전화는 누구한테 해요? 보호자한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관에서는 보호자한테도 전화해야죠. 평가 7일 전 오면 공단에서 전화 오니까 기관에서 이런 거 질문할 테니까 잘했습니다. 아주 좋아요라고 플러스 알파로 하겠고 가장되게끔 답변을 해주십시오라고 보호자한테도 전화를 하셔야 돼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기록은 무엇을 보느냐? 평가 업무를 수행한 기록을 봐요. 케어포 쓰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출력하실 필요 없이 케어포를 봅니다. 네. 평가자가 잘 알아요. 그래서 케어포에 어디 있는지 요즘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자를 위한 권한,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거 빼고 평가자를 위한 권한을 하나 만들어서 그 권한이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자가 그 케어포를 보고 옆에서 평가자가 이거 어디 있어요 하면 그때 찾아주시면 돼요. 사례회의 한 거 있는데 사례회의를 반영해서 정가 후가 틀린 거를 급여에 반영한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 어르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전에 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바꾸거나 이렇게 급여를 반영했다라고 딱딱딱 어떻게 해요? 응대자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또 응대자가 중요해요. 내가 업무는 하나도 안 했는데 평가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할 게 와서 사례회의를 하고 급여 반영한 게 어디 있는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해서 반영한 게 어디 있는지 상담을 반영한 게 어딘지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전산의 평가항목 1번, 2번, 3번부터 어디 있다. 사례 관리는 어디 있다. 3년치에 어디 있다. 그 업무들을 절차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담당자가 바뀌죠. 사회복지사가 바뀌어요. 예. 평가 때문에 많이 바뀌어요. 예. 왜? 앞에 사람이 안 해놓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3년치를 해야 되니까 평가 때 많이 바뀌어요. 안 해놓으면 내가 지금 3년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상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들어와던 평가를 증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시스템에 내가 사례회의를 했으면은 사례회의 한 거, 사례회의를 반영한 거, 반영하기 전에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어디에 써놓는 거, 이런 업무 부당 지침이 있어야지 누가 와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어포를 쓰시면서 시스템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케어포의 기록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케어포에 있는 기록을 기반이지만 우리가 뭐요? 영수증이라든가 협약서, 지급서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평가 기간 내 자료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를 평가 항목대로 처리를 해서 딱 해놔야 돼요. 평가자가 딱 왔어요. 이거 저기 퇴직한 사람들 리스트 주세요 하면 퇴직자 리스트를 그때 찾아서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퇴직한 사람 리스트, 1년 이후에 퇴직한 사람, 퇴직한 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에 퇴직한 사람의 차유, 이런 게 서류철로 딱 돼 있어서 한 번에 보여주면 평가자도, 여기는 준비 잘 됐네. 나 일찍 퇴근할 수 있네. 그리고 신뢰가 가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1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시설도 현장도 하시고 응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찰하고 요거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체크가 있어요. YN. 제가 여기서 보신 거 YN만이라는 거예요. YN, YN. 네, 연도별 사업 계획을 한다. 운영 규정의 내용이 있다. 예, 며칠 전에 제가 급여 주야간급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운영 규정에 보면 그 신원 인수인의 권리라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호자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저희 표준약관 계약서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근데 명확하지 않았고 어떻게 요번에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반영을 된 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면은 평가자마다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는구나.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한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네, 공지를 했고요. 아시면 아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공단에서 보는 평가라는 건 뭐냐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어르신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할 법령이나 규정 등 장기유한 기간에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을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거꾸로 보면 케어포는 뭐냐면요.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업무를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 이퀄 업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포에 있는 업무 매뉴얼대로 쭉 하면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평가 기간이 오면, 내년도에 우리 기간이 평가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때 한번 체크하고, 상반기, 하반기 때 체크하고, 평가 전날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네. 시스템을 해놓으면요. 자, 근데 평가에서 글을 읽고 했죠. 평가의 조건 및 필수 사항은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따 얘기했지만, 엔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오와는 둘 중에 하나. 충분 조건이 있고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필요 조건이 있어요. 이걸 하셔야 돼서 평가 매뉴얼일 때 정확하게 글을 읽고 이해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간 운영, 환경, 수급자 권리,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결과 이거 전체를 읽고 전체 흐름을 알고 깊이가 있어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 얘네가 왜 이렇게 만들었구나. 왜 이렇게 평가하구나.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거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이해했는데 어떤 분들이 있는 거예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횟수, 이동 서비스를 2번 하기로 했는데 3번 세 번 했다 그러면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그때는 유튜브에라든가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세수를 3번 하기로 했는데 4번 하면 됐다. 그래서 내가 했죠. 아니, 통찰력 있게 생각해 보시라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고. 그건 수단이라고. 급여 제공 계획이 적절하게 해갖고 어르신의 상태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봐서 그래서 이 급여 제공 계획이 어르신에 맞지 않다는 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총평만 만들어놨다가 하도 이런 질문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해요?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데 추가시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술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급여 제공 결과평가라는 문구가 나왔을 때 이걸 이해하셔야 돼. 어르신을 케어하는 입장에서 이해해야 돼. 남들이 이런다. 옆집에서 이런다.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다 이런다. 어느 시스템은 그게 잘 돼 있다. 내가 5번 하기로 했는데 3번 했다. 자, 급여 제공 기록지에 이동 서비스 2번 하기로 했는데 2번 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간호 5분 하기로 했는데 5분 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포괄수가제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이 그 서비스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는 기준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공단 직원도 알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가를 증명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평가를 증명할 때 뭐예요? 응대자가 중요해요. 응대자가 잘해야 돼요. 응대자가 중요한 게 뭐예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했는데도 응대자가 모르고 서류를 못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된 거 말씀드렸죠? 평가 매뉴얼이 12월 16일에 공고됐어요. 그죠? 공단에 공고됐고요. 장기유한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다는 거야. 이 평가 매뉴얼 공고라는 건 고시로 공고된 거고요. 평가를 하겠다고 공단에서 공고한 게 요게 장기유한 홈페이지에 공고된 거. 이거는 그냥 평가 매뉴얼만 공고예요. 평가 매뉴얼이 이렇게 바뀌었다가는 평가 매뉴얼은 미리 공고가 돼요. 고시나 법령에 평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매뉴얼대로 평가를 공고하겠다는 거는 정확하게 정기평가 계획 공고 후에 15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 대상 기간은 원래 고시에 있는 거로 된 거죠. 예. 그래서 케어포는 전산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거 넘어갈게요. 자, 평가가 공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신설된 거나 변경이나 보완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부터 적용돼요. 근데 평가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빠진 건 어떻게 해요? 아예 평가 매뉴얼에서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작년도 평가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설된 거는 현재 평가 기준으로 하고 옛날 거는 삭제된 거 작년도 평가 기준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평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랬어요? 평가 매뉴얼 평가 조서표에 없기 때문에 아예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응? 의료 폐기물 같은 거 아예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덮개가 있는 것만 있으면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바뀌었냐? 신설된 게 있어요. 이거는 시설에서 신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간 이게 어떻게 신설돼요? 시대의 변화죠. 그쵸? 직원 권익보호가 중요해졌잖아요. 권익. 시대의 변화죠. 감염병 관리가 중요해졌잖아요. 시대의 변화예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이거 시설에 생겼어요. 똑같아요. 주야간에 먼저 생기면 시설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뭐 급여 개시 전까지 또 급여 개시 일까지를 바꿨죠. 그날 해도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뭐 해당 급여 직원이라는 건 뭐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근무 직원이 종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바뀌었어요? 연일회라는 주기가 바뀌었어요. 평가 기준에. 옛날에 연일회는 뭐냐면요. 365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예. 요게 4가지가 있었어요. 연일회 하는 게. 근데 어떻게 돼요? 연일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바뀐 거예요.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연일에는 365일을 기준으로 하기는 30일간 유예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를 해놓고 자꾸 바꿔요. 요거 있고, 의료 폐기물이라는 것도 삭제됐어요. 사실 이거 의료 폐기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야간 보호하고 공생은 의료 폐기물 법에 의료 폐기물 대상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대상 기간이 아니니까 그냥 감염이 되지 않게끔 덮개가 있는 거에 어르신 우리 이렇게 상처 나면 드레싱 이렇게 살짝 하잖아요. 밴드 붙이잖아요. 밴드 버리잖아요. 집에서도.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감염병이 전염되지 않게. 네. 그것만 하시면 돼요. 뭐 이거를 뭐 병원에 버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없어요. 협약해서. 그런데 그런 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감염병만 발생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됩니다. 전에 뭐 그러더라고요. 뭐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버려야 되나. 아무 기준 없다. 그냥 버려라. 제가 그랬었죠. 넘어갈게요. 자,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 있죠. 뭐 자원봉사자는 뭐 지금까지 뭐 평가는 안 하겠죠. 경계 이상 단계가 뭐 그때 2000년 2020년이니까요. 예, 그리고 가족과에서 또 코로나도 하고
요즘은 이제 보호자 회의도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으로 다 인정이 돼요. 예, 온라인으로 하면은 서명 생략이죠. 온라인으로 했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뭐예요? 그냥 밴드에 초대하던가 카톡으로 초대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캡처하시면 되죠. 그게 제일 쉽죠. 예, 그게 제일 쉽고요. 자, 코로나 때문에 평가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시설 왜?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 사진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평가 매뉴얼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훈련 사진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 사진은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재난상황 훈련이 왜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재시에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연습을 해둬서 그렇게 해야 돼요. 교육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에 빠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재난상황 훈련 사진은 반드시 훈련 사진이어서 어르신을 들고 뛰거나 대피하는 사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거 못 받으신 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출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어르신 들고 뛰는 거, 예. 우리 영화 보듯이 이렇게 멋있게 연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음. 제 말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예. 인력 추가 배치. 인력을 법정 기준보다 추가 배치해야 된다. 가산 점수로 옛날에 했으면 말이 안 돼요. 인력이 많은 데만 유리했죠. 비율로 변경했어요. 예, 건강검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규 직원이 들어올 때는 건강검진 판정된 결과를 확인하시면 돼요. 감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쵸? 네. 그래야지 그 결과를 보면 돼요. 건강검진 가져와서 확인하시고 입사시키란 얘기예요. 그죠? 5대 보험 이거 완납증명서 출력하면 되고요. 퇴직금 중간정산 마음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법 기준에 있는 전세자금이라든가 뭐 그런 기준으로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직원의 권익보호 생겼죠? 의견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그랬죠? 네. 의견 및 고충 처리에서 뭐예요? 네, 여기서 뭐예요? 의견도 돼요? 의견도 된다는 건 뭐예요? 회의에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 하나 사주세요. 네. 저 마스크가 가끔 안 갖고 좋을 때가 있으니까 마스크 좀 지원해 주세요. 이것도 다 처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고충처리 절차 문서 저 케어포에 제가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이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더 추가하시면 돼요. 고충처리 대장은 케어포에 해놨어요. 예, 의견을 하시면 돼요. 직원회의 하실 때. 그리고 고충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쇼핑몰에 올려놨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더 좋은 거 거 있으면 사시면 되고요. 자, 인권침해 대응 지침. 제가 문서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이거를 가지고 기관에서 따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다 똑같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네, 내가 인권침해 대응 지침 말고 읽어봐서 특별한 거 없으면 그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권침해 대응 지침 교육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주방 및 주방집교 소독을 주 1회에서 실시한다 그랬죠? 내가 위탁급식을 아무리 해도 주방에 지방죽기로 있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요. 과일이라도 잘라 먹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급식을 한다 그래도 무조건 소독을 하셔야 되고 또 요즘 또 위탁급식을 하는데 그 법에는 뭐라 그랬어요? 전량 위탁급식을 해야 되고 위탁급식 하는데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또 그런 게 있어요. 위탁급식을 했는데 위탁급식 업체에 영양사가 없는 거야. 근무를 안 하는 거야. 그것까지 해서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급식 업체에 영양사가 근무하는지 최소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 증명서를 받아둬서 내가 해야 될 수준 정도는 일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주방한다. 신설된 거죠? 직원 권익보호 신설, 감염관리. 실내 전문 소독을 실시해야 된다. 예. 이게 필수됐어요. 그래서 전문 소독하래요. 근데 전문 소독 업체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전문 소독 업체라고 보니까 뭐냐? 그냥 소독약만 있으면 돼요. 그 기준의 소독약이나 소독 장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걸 왜 또 어렵게 이렇게 해갖고 기관이 돈을 쓰게끔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 만들 때다 뭐 취지를 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뭐가 생겼냐면 전문 소독이 할 때 당연히 살균은 하겠죠? 살충도 하겠죠? 살소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서가 뭐죠? 서가 쥐뱀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거를 그 사람한테 받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소독을 한 다음에 요거 살서를 했다는 기준을 그 업체한테 받으세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있으면 됩니다. 자, 수급자 소어 생활환경 일자 소독은 매일매일 실시한다. 이거 면담이니까 기준을 잡아놓으면 돼요. 자, 덮개가 있는 보관함 요거 바뀌었죠? 요거 신설에다 바뀌었죠? 감염병 발령.
감염병 유행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의한다. 예. 제가 이거 문서로 만들었죠? 그 문서 그대로 만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거기에다가 종사자 이름을 쓰지 마세요. 직종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재난상황 훈련에 종사자별 대응 지침할 때 이름 쓰지 마세요. 왜?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간 대응 체제를 어떻게 해요? 직종별로 써놔요. 그대로 가셔야 돼요. 여기다 사람 이름 쓰지 마세요. 그럼 사람 이름이 바뀔 때마다 하십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제가 그래서 사람 이름을 안 쓴 겁니다. 물론 기간의 이름을 넣으시면 네,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한다라고 생겼죠. 그리고 기록 항목이 필수화가 생겼어요. 수급자며 발생일자 조치 내역 작성자면 당연히 쓰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간에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간대별로 내가 어르신이 넘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응급을 붓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자세하게 쓰세요. 왜? 기간을 대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들어와. 그럼 뭐예요?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간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면제가 되는데 어르신이 넘어졌는데 뭐 10분 후에 발견하고 아무도 조치를 안 하고 119도 안 부르고 그렇게 했다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간을 대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급상황. 그래서 저는 뭐예요? 이런 거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뭐하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잘 써라. 그런 겁니다. 자, 재난대피 훈련 가진을 포함한 결과 보고 교육일지 등을 확인한다 그랬는데 여기 평가에 뭐냐면요. 그냥 결과 보고하고 교육일지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기존에 얘기한 거 똑같아요. 기존에 재난상황 훈련을 쓰면은 내용에다가 재난상황 훈련 내용을 써. 그게 쓰는 게 아니라 재난상황 교육 자료를 첨부하고 왜 재난상황 훈련할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재난 대피 훈련할 때 소방 훈련만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소방 훈련 뭐 지진, 해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매달 그냥 이게 반기별인가요? 그럼 반기별, 분기별이면 소방훈련만 하세요. 하나 훈련 갖고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또 했을 때 저처럼 얘기를 하면 돼요. 아니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소방훈련이 몸에 배어야 되고 어르신도 자주 바뀌고 종사자도 자꾸 바뀌고 이제 오니까 우리는 소방훈련만 한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소방훈련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교육일지에 어떻게 해요? 첨부하면 돼요. 제가 소방훈련 시나리오라고 만든 거 있어요. 그거 하나만 첨부해 놓고 교육은 어떻게 해요? 오늘은 어떠한 훈련을 했고 누가 뭐 했고 그거를 쓰세요. 그러면 교육일지 결과 보고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교육일지를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도 뭐예요? 노인인권 교육도 어떻게 해요? 자료가 하나면 되어 있어요. 그 교육일지를 첨부하고 오늘은 노인인권에 대해서 교육했고 기관에서 발생한 어떤 노인인권이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쓰시면 되지 모든 일지에 교육일지에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 자료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교육 자료는 똑같아요. 첨부하시고 결과 보고를 쓰시라.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노인인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담일지죠. 수급자와 보호자의 상담 경험을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한다. 제가 평가할 때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앞에 모든이라는 게 있고 모든이 없는 게 있죠. 모든이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해야 돼요. 모든 수급자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면 모든 수급자 보호자하고 상담해요. 근데 모든 수급자 보호자 상담 결과라는 요 앞에 모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뜻이 뭔지 정확하게 이제 왜 모든이 없냐? 수급자 보호자를 상담했더니 보호자의 욕구가 있어. 우리 부모님이 자꾸 좀 그 요실금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보행이 불편하다.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관에서 보행이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낙상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도구 어디죠? 보행기를 어떻게 추천을 해서 복지용구를 추천해서 이걸 집에 하게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상담도 되지만 이때다. 이거를 사례관리로 해서 쓰자. 이렇게 사례관리를 썼으니까 이걸 가지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도 하고 급여 제공 결과 하나의 건수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분기가 돼서 사례에 써야지. 사례해야 할 어르신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역량 강화. 자, 급여 제공 지침 제가 자료 다 업데이트 했어요. 혹시 옛날 자료 있으면 최신 거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자, 가족과의 소통. 뭐 이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운영 규정. 자, 제가 추가했죠? 운영 규정 개요도 제가 만들었어요. 특별한 거 없어.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예, 근무 현황표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평가 때 인력 현황표라고 있어요. 케어포에. 평가 때 평가자가 와서 게시판을 보니까 그때 출력해 놓으시면 돼요. 지금 출력해 놓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적절한 식사라,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욕구 사정에 있는 저희가 수급자 기능 상태별 식사 제공을 보여드려요. 그럼 욕구 상태별 식사 제공을 기록하시면 되고, 이걸 언제 하느냐? 평가 날. 욕구 사정에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지 평가 날 볼 거예요. 욕구 사정에 죽식이라고 돼 있으면 그날 평가 날은 죽식을 드리세요. 더 평가자가 평가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어르신이 식사하는 거 앞에다가 표를 만들어서요. 죽식. 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식사 때, 죽식 어르신은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쵸? 그렇게 하시고, 어르신이 식사를 잘못할 때, 잘 드실 때는 안내하기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지켜보기 했을 때는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다 아는 겁니다. 자, 연계기록지 뭐 전원이라 퇴소할 때 연계기록지 하죠? 자, 연계기록지 퇴소시 상담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상담 관리를 따로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상담 관리를 따로 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상담자하고 누구 한 거를 그냥 여기에다가 이용 계획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사망을 했을 때는 연계기록지를 안 쓰면 되죠. 근데 뭐요? 연계기록지를 안 썼어. 그럼 평가자가 그러죠. 왜 연계기록지를 안 썼어요? 사망해서 안 썼어요. 그러면 사망이라고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사망해서 안 썼다는 자체도 연계기록지를 적어 놔야지, 아, 그때 연계기록지 안 썼구나. 아예 안 쓰면 뭐예요? 사망해서 안 쓴 건지 진짜 안 쓴 건지 모르기 때문에 사망도 저장을 해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급여 제공 결과평가라는 게 새로 생겼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문구를 읽어볼게요. 개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결과평가는 이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급여를 제공한 거예요.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라는 건 뭐예요?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계속 급여 제공하자라 급여 제공 결과를 했더니 어르신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 세울 때 뭐예요? 낙상 욕창 인지 뭐 욕구 사정하고 거기에 따라 급여 제공 세우고 그 급여 제공이 맞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는데 연일의 업무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있어. 그러면 수급자 들어오자마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느냐?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기준은 연일인데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최소한 6개월을 지켜보자. 8개월을 지켜보자. 1개월을 지켜보자. 그래서 우리는 신규 수급자는 6개월을 지켜보기 때문에 상반기에 들어한 수급자는 연일의 업무로서 12월 달에 평가하고 하반기에 들어온 사람은 내년에 급여 제공 평가한다. 이렇게 우리 규정을 만들면 평가자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저처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10월 달에 들어온 사람을 왜 급여 제공 결과가 연일인데 안 했느냐? 그러면 해야 돼. 우리는 어르신의 급여 제공 결과를 최소한 6개월 보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 이렇게 평가자가 했을 때 저처럼 응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업무 규정을 만드셔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정. 모든이 없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란 건 뭐예요? 평가를 했더니 어르신한테 상태 맞다, 안 맞다. 어르신하고 특별한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죠? 어르신하고 상태 안 맞는 것 같다면 재작성하면 돼요. 다르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최근에 올린 게 있죠. 이 연일의 한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또 노인인권 보호가 돼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모든이라는 거 붙었죠. 그럼 모든 직원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직원. 자, 노인인권 보호를 모든 직원한테 하면 돼요. 근데 직원이 매번 입사해. 매일매일 입사해. 365일 이사해. 그럼 매번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작성을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시행일자 기준이에요. 시행일자 기준으로 반기가 되고 분기가 되고 주가 되고 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직원 일을 하는 시점에 반기가 될 수가 있고 연일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시점에 직원이 모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뒤에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질량상 노력은 요번에 뭐 평가에 생겼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요.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한다.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한 건 뭐 어떻게 해요? 뭐 케어포 실버 체조 참여했다. 뭐 프로그램을 케어포의 실버 체조를 좀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틀어줬다. 특화 프로그램을 했다. 생신 자치를 했다. 뭐 화상회의를 했다. 직원의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한다. 뭐 직원의 만족도 일반적인 뭐 직원들 회식을 시켜줬다. 그죠? 직원들하고 봄소풍하고 어르신들하고 갔다. 별거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질량상 노력이라고 해서 다른 데 보면은 만족도 조사를 한다 그래요.
아니, 만족도 조사가 질량상 노력이에요? 아니죠. 만족도 조사는 질량상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네. 그 대신에 내가 질량상을 했다라는 걸 설명해야 돼요. 저처럼 저는 회식이라고 써놓을 거예요. 그러면 왜 회식이 직원의 만족도죠? 아니, 모든 직원들이 회식하는 거, 모든 직장이 회식하는 거 좋아하죠. 스트레스 풀고. 그래서 회식 시키니까 직원 만족도 노력이죠. 저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회식시켜줬죠? 아, 글쎄요. 그냥 그 밥을 먹이긴 먹여야겠는데. 아,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정보 게시하는 거. 제가 자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 어디 있죠? 그때 하시면 돼요. 식단표도 평가 때 하는 거예요. 그때 게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단표가 똑같아야겠죠? 그날은 식사가. 예, 프로그램 일정표도 그 달 평가 때. 예, 피는 안 돼도 층별 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장기간 기간 평가 결과도 평가를 내가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만 하세요. 그날만 평가해 놓고 게시해 놓고 평가자 간 다음에 띄워버리세요. A 받은 데는 항상 해놓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자료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자, 재난상 담당 역학. 그냥 직종별로 하라고 만들었죠. 자, 사업 계획서도 제가 예시 만들어놨죠. 어렵게 쓰지 마세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인권 대응 침해 지침, 재난상황 메뉴며 감염병 대응 지표 사업 계획서, 장기요양 기간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실상 아무도 만들 수 없어요. 사업 계획서 아무도 못 만들어요. 사업 계획서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박사 뭐 이렇게 정부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운영 규정 뭐 아무나 못 만들어요. 대신에 남의 거를 가져다가 당연히 그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정도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권 침해 대응이죠. 남의 거를 가져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시면 돼요. 이거 급여적으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남의 거를 가져다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도 이거 만들었어요. 재난상황 대응 면을 인권 침해 대응 어떻게 해요? 남의 거를 가져다가 저는 쉽게 만들려고 그래요. 왜? 이 사업 계획서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래도요. 쉽게 만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사업 계획서란 건 뭐야? 우리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이 정도가 사업 일정을 내려고 하는 거지. 뭐 수입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투자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가 매뉴얼 조건했죠? 네. 엔드 조건이 있어요. 그럼 둘 다 해야 돼요. 오화 조건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충분 조건은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예. 1회 이상이니까 5번 해도 주고 한 번 해도 주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필요시 때 모든이 있어요. 모든 대상자, 모든 수급자, 모든 직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난상황 훈련을 한다. 그럼 이거 모든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재난상황 훈련을 해요. 모든이란 말이 없죠. 그럼 모든 어르신 해야 되나? 그럼 모든 직원 해야 돼? 그럼 모든 직원을 하면 그럼 어르신은 누가 케어해? 참여가 가능한. 보호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모든 보호자 해야 되나? 모든이란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보호자 한 명만 해도 되나? 내가 한 명하고 보호자 했어. 평가자가 와서 얘기할 거야. 왜 한 명만 했냐고. 모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 회의를 해야지. 그러면 보호자 회의를 한다고 공고를 하겠죠. 문자를 보내서 한 명만 왔다. 그럼 얘기하면 돼요.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한 명만 와서 보호자 회의했다. 그럼 아무 말 못하죠. 이렇게 내가 보호자 회의를 할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저처럼 응대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돼요. 자, 신규는 뭐예요? 신규 직원만 하시면 돼요. 입소 직원일 때만. 온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전자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자, 모든 프로그램,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는 많이 없어요, 지금은. 종사자 윤리 지침이라고 있죠? 예.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 윤리라고 있는데,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 평가자가 뭐라 그랬냐면,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으니까 모든 직종별로 종사자 윤리 지침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아니 왜 직종별로 없냐고. 그래서 아니 문구를 이해하라고. 특정 직종별로 인정하지 않다는 거는 직종별로 쓰지 않고 아우러서 쓰라는 거라고. 지금은 거의 없죠. 자, 복지보상도 맞죠? 이게 뭐냐면 복지보상의 원리가 뭐냐면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내가 복지보상을 하는데 자, 법을 잘하는 사람은 원장님은 이해할까? 어차피 복지보상도 줘야 되고 인건비 비율도 충족해야 되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지보상에 수당으로 주면서 인건비 비율을 맞추자. 꼭 먹고 안 먹기로 머리를 써서 복지보상을 수당으로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단에서 이런 분도 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당으로 줘서 인건비를 맞춘 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제가 깊게 설명할게요. 이걸 제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맞는 건 하고 또 들어보면 돼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이게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평가 매뉴얼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연일에 계획을 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 진행자명을 넣으라는데 11월 달에 누가 진행할지 어떻게 알아? 이름이 그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를 계획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전체는 어떻게 해요? 모든 프로그램의 계획을 수립한 게 케어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명이 있고 프로그램 목표가 있고 대상자는 우리가 뭐요? 이게 뭐 인지활동형으로 할 건지 인지활동으로 할 건지 뭐 그룹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대상자는 다 수급자예요. 내용은 프로그램 내용, 일정은 뭐예요? 주간 일정이에요. 네. 이게 다 들어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이거를 저한테 문서로 만들어 달래요. 저 문서를 못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계획은 케어포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업 계획서에 있다. 이렇게 아우러서 만들어야지 이거를 하나의 문서로 만든다는 거 네, 좀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만들어서 내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진행자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몇 번 할지.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평가 기준은 평가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필수한 필수 사항은 충족하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0시 반까지, 몇 시부터 하시는 거죠? 11시. 네, 제가 11시까지 쭉 나갈게요. 시간 없습니다. 아니십니다. 10시 반에 했는데. 자, 넘어갈게요. 노인인권및 학대 예방 교육을 연일에 실시한다. 자, 그럼 뭐야? 노인인권 교육에 인권에 대한 교육하고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내용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첨부 자료에 있으면 돼요. 그죠? 소아 및 건강 설비에 대한 지금 교육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육 내용이 아니라 교육 자료에 소아에 대한 사용 방법과 경보에 대한 사용 방법이 있어야 돼요. 네, 미시니까 둘 다 해요. 네, 지금 의견 및 고충 처리, 의견만 들어도 되죠? 고충 처리 안 해도 돼요? 네. 온라인, 월간 프로그램 그거 소식을 어디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이 제공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돼요. 보거나 안 보거나. 홈페이지에 있으면 그냥 제공하면 돼요. 제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메일로 보내도 제공하는 거예요. 보거나 안 보나. 네, 그렇지만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인편으로 제공하거나 우편으로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는 거는 그냥 올려놓으면 된다. 보거나 안 보나 겁니다. 아니면 뭐 월별로 보내시면 되고. 예, 연일회 이상 한다면 연일회 하고요. 전원이나 퇴소할 때 여기 모든 있죠? 모든 아까 얘기했죠? 넘어갈게요. 자, 직업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 대피 훈련. 예, 모든이라는 게 없죠? 참여가 가능하면 돼요. 보호자 회의. 예, 인원 없죠? 참여가 가능하면 되죠? 그래서 모두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한다. 모든 직원이 해야 돼요. 언제? 시행일자 시조로. 모든 수급자와 상담을 분기별로 해야 된다. 분기별의 모든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로 열고 보호자는 뭐예요? 수급자 또는 보호자예요. 급여 제공 직원은 주 1회 수급자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한다. 수급자 상태 변화니까 이건 뭐예요? 모든 수급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 1회라는 거는 달력상의 주 1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 일요일부터 토요일. 분기라는 건 3월 30일, 반기, 연일에는 회계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여 제공에 대한 이런 기간에 대한 업무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 케어폴 가지고 업무 흐름을 만드세요. 이걸 그대로 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업무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걸 언제 하느냐 이걸 또 정하셔야 돼요. 기간에 이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수급자가 들어오면 당연히 계약을 해야겠죠. 그리고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를 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해야겠죠. 그래서 급여 제공을 하다가 급여 제공 평가를 하고 급여에 반영을 해야겠죠. 급여에 반영한다는 건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을 재수립할 수도 있고 급여 제공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기초평가를 해서 치매가 생기거나 욕창 위험도가 생기거나 막상 보행이 불편해지거나 인지가 나빠지거나 그쵸 욕구가 바뀌거나 기저귀를 차거나 식사가 바뀌거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는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일의 업무. 제가 요거 하나 설명할게요. 자, 우리 기관에서 연일에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 365일이 아니라 올해. 자, 제가 할게요. 3월 28일에 오늘 수급자가 들어왔어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수급자가 들어오면 연일의 업무를
수급자 들어왔으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위험도 평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까지 세우고 급여 적용 결과 평가까지 올해 다 하겠다는 게 연일의 업무입니다. 그럼 연일의 업무가 뭐가 있어요? 위험도, 욕구 사정, 급여 제공, 요 네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까지 한다. 그러면 신규 수급자는 당연히 기준이 정했죠. 위험도,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신규 수급자는 앞에 뭐랬어? 6개월 기간을 두고 한다. 그럼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어떻게 해요? 이 신규 사업자가 상반기에 들어서 하반기 한다. 이렇게 기준을 만든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급여 제공 평가란 건 급여 제공의 적절성을 보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6개월을 보고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제작성하든지 유지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랑 급여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든 기준이에요. 연일의 급여 업무를 하는 기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간을 올해 정했어요. 자, 신규 수급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제가 기간을 정했어요. 업무 방침을 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급여 개시 전까지 어떻게 해요? 낙상, 용착, 인지, 욕구 사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신규 수급자는 또 어떻게 했어요? 하반기에 무조건 평가하라.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규 수급자는 올해 연일 업무, 낙상, 욕착, 인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끝나요. 그렇죠? 업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연일의 근무가 끝나요. 신규 수급자는. 하반기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내년도에 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제가 업무 정을 했죠? 그럼 끝나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자, 올해 2023년도에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자, 어떻게 했냐면 이전 연도 사람에 대해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준을. 그럼 올해 2023년도에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러면 자, 이전 연도 수급자 자, 이전 연도 수급자 그러니까 전년도 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전 연도 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1월 달에 연일이니까 1월 달에 제가 뭐라 그래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평가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급여 제공 계획이 현재 상태에 맞는지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라. 틀릴 때는 급여 제공을 다르게 작성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기 연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전 연도 수급자에 대해서 똑같이 어떻게 돼요? 위험도 똑같이 이게 되는 거예요. 낙상, 욕착, 인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결과 평가, 급여 제공 계획을. 제가 이렇게 업무 루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연일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네. 제대로, 제 말대로 하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연일의 업무를 어떻게 해야 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예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업무 루틴을 하는데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가 생겼어. 그럼 중간에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을. 그렇지 않을 때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동영상 또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거 또 하면 반복돼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2023년도 방금 한 거 다시 할게요. 2023년도 급여 업무는 급여 제공 평가를 2022년도에 급여 제공 세우죠. 이게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2023년도는 2022년도에 수급자 급여 제공 계획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할 때 어차피 연일의 업무를 할 때 1월 달에 욕구, 약상, 욕창, 인지를 하고 급여 제공 결과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하면 요거 한 번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해요? 위험도 평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결과, 급여 제공 계획까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해요. 자,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요. 내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연일의 업무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023년도 급여 제공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2024년도 1월에 제가 왜요? 급여 업무를 언제 자, 실행할게요. 이게 2024년도다. 올해 2024년도 연일의 급여 업무를 한다. 1월 1일 날 아주 쉽게 해서 1월 달에 한다. 1월 달에 2024년도 1월 달에 2023년도에 제공한 사람의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왜 연일이니까 아무 때만 해도 돼요. 1월 달에 이 사람들은 어차피 연일의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위험도 평가를 해요. 네? 욕구 사정도 해요. 그리고 2023년도에 급여 제공을 했으니까 급여 제공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해요. 현재 상태랑.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까지 세우면 한 번에 끝난다는. 그러니까 연도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루틴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왜? 그리고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그때 루틴을 잡고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로 하고 급여 제공 계획 세우고 나중에 한다. 이거 넘어갈게요. 또 더 얘기하면 어때요?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건 뭐예요? 제가 횟수를 표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쭉 쓰세요. 그래서 여기다 쓰죠. 총평을 수급자의 기능 상태별로 신체 활동 지원, 인지해소적 건강관리 기능 회복별로 평가를 하고 수급자의 욕구와 특별가 없어서 반영이 됐고 상태 변화가 없었고 급여 제공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서 기존 계획을 유지했다. 이게 총평이에요. 총평. 또 그럼 제작성할 때는 수급 상태대로 평가를 했는데 수급자의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가 무엇인지 하고 그 욕구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이 필요해서 급여 제공 욕구에 따른 것을 급여 제공 계획을 제가 사왔다. 이게 총평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가 요번에 올린 거예요. 네, 너무 모르시니까. 그래서 요걸 서술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 제시 그냥 제 마음대로 쓴 거예요. 제가 쓴 거는 저는 어렵게 안 써요. 어렵게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취지에 맞게만 쓰시면 돼요. 자, 급여계획 유지할게요. 그대로요. 어르신 실생산을 완전 자립으로 지켜보기를 진행하고 어르신 잔존기능 유지에 맞춰 급여 제공 현재 상태 기능을 유지하고 급여 제공 유지하겠다.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불안 플러스 알파를 하면 돼요. 제가 여기에다가 예시를 엄청 잘 써놓잖아요. 그럼 그게 정답인지 알아. 요 정도 써놔야지. 요 정도는 나중에 쓸 수 있어. 제작 소개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의 보행 상태가 불안전하여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시고 이동 시 도움드리고 간접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조도구를 사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사례가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조도구를 상담을 하고 보조도구를 사서 구매한 걸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가 하면 다 연관관계가 있다. 이거 제가 맞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업 건의법 말씀드릴게요. 자, 직원의 건의법, 인권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서 연일 이상 교육한다. 모든 직원을 하겠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기, 분기를 하는 그점은 시행일자라는 거죠. 시행일자라는 건 뭐예요? 교육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 내가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3월 28일 날 교육을 하려요. 3월 28일. 그럼 오늘 재직 중인 직원이 모든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연차 낸 사람도 있어. 근데 교육은 오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연차 낸 사람은 또 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교육을 했는데 내일 입사했어. 이사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입사 시 신규 직원의 교육을 하시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교육을 추가하던가 아니면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일에는 시행일자 시점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강사님이 전화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교육 내용을 쓰지 마시고 항상 교육 자료를 첨부하시고 교육 자료가 똑같아도 상관없고 소방훈련이고 인권침해하고 여기다가 오늘 인권침해 했더니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고 우리 직원의 어떤 어르신이 자꾸 인권침해를 하는데 보호자를 얘기했다. 이런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자료는 똑같다. 내용을 써서 수십 페이지 만들 필요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처교육하고 노인 인권 마찬가지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행일자 같은 얘기 넘어갈게요. 네, 재난 대피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요? 모든이라는 게 없죠. 직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난 상황 훈련은 소방 훈련 하나만 하세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뭐가 있죠? 그다음에 재난 상황 훈련은 뭐 있죠? 강사님 오셨어요. 소방 훈련만 해요? 다른 것도 해요? 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피상황 훈련 있죠? 소방훈련 시나리오예요. 그거 하나만 놓고 역할 담당자만 그것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행일에 참여 가능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 사진 하고 말씀드리고요. 자, 수급자 상담 관리죠. 모든 수급자와 상담을 하되 상담 결과를 연일이사 급여에 반영한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이런 거를 제가 케어부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 상담 결과 한다. 연일에 조치 결과가 있는 분에 대해서 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강검진 제가 말했었죠. 그냥 어렵지 않아요. 입사 저기 전에 건강검진 1년 이내, 1년 이내인가요? 1년 이내 건강검진해서 거기 판정에 결핵이나 뭐가 없고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좋은 거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른 거 하시면 돼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런 업무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저는 1월 달에 해라. 우리 기간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 2023년이라고 할게요. 작년에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기간은 저 시프트를 했는데 우리 기간에 업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현재 슬라이드 쇼 올려야 되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매월 1월 달에 모든 수급자에서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하라. 네. 1월 달에 대해서 뭐예요? 낙상 욕창 인지도 하라. 그 얘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고 올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올해 평가 항목에 뭐예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게 있죠. 그럼 평가자가 급여 제공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3월이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할 때 낙상 욕창 인지도 하고 한 번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직원 인권 침해 요거 새로 생긴 것들을 평가자를 위해서 미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연일의 업무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라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고 동영상이 있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직원 업무는 전체적으로 아시죠? 직원 케어버스 쓰려면 아이다 하고 월 기준 근무 이건 강사님이 다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출퇴근 기록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월 기준 근무를 준수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저희 쪽에 태그를 사용하시던 스마트폰을 하던 객관적인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저희 쪽에 전산을 쓰면은 저희가 맞출 수가 있어요. 저 케어포 DB에 들어가면은 이 근무 시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전산을 안 쓰면 못 맞추니까 거꾸로 저희 쪽에 근무 일정을 출력해서 서명을 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건 다양해요. 기간마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뭐예요? 직원은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근무 일정을 확인을 하고 출퇴근 기록을 하고 급여 제공자가 각자 급여 제공자가 급여 제공을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사나 관리자는 아까 어떻게 해요? 업무 분장 이런 있잖아요. 업무 지침에 따라서 매월 분기별 주기별 이 업무를 한다. 네. 이거를 없으면 안 돌아가요. 이게 없으면 뭘 했는지 뭐 현지도 안다. 자,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한 거는 다 있어요. 방기인지 사진인지 요거 평가 기준에 대한 거 다 하시면 되고요. 네. 회의록, 보호자 서명 다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서명이 바뀌었죠? 예, 좀 서명이 바뀌었어요. URL을 보내서 그분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그게 객관적이거든요. 예. 불러오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예. 그래도 제가 특이사항도 요번에 바꿨어요. 특이사항을 어떻게 해요? 이전 자료 조회하든가 계속 가져오는 거 했더니 또 제가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특이사항을 바꾼 목적은 뭐냐면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 주 한 번씩 산책한다. 어르신별로 주에 하는 거 그거를 제공하는 게 있고 사실 특이사항은 평가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어르신의 상태별 인지 도움을 주공한다. 그걸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 특이사항을 이렇게 이전 거를 쓰게 하면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안 하냐니까 갖다 쓴대. 아니 그럼 특이사항이 별로 없어서 갖다 쓰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해주면 안 된다. 이걸 막아달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옵션을 했어요.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쓰는 기간마다 틀려요. 이것도 첨부하는 것도 막 전화 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맞추는 게 뭐예요? 케어포를 만들 때 제가 그래요.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기준이 틀리니까 팩트.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팩트, 기준. 그거 아닌 얘기를 하는 걸 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케어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사례회의를 갔는데 저번 주죠. 시설에 사례회의를 갔는데 이런 거예요. 어르신이 싸워갖고 자꾸 해갖고 어르신의 사례회의는 생활실이잖아요. 생활실을 옮겼대요. 그래서 나보고 사례회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저는 사례회의에 들어간다. 왜? 사례회의의 취지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평가자는 방을 옮기는 건 사례회의에 안 들어간대. 그래서 그거는 평가자가 그 사례회의의 취지를 몰라서 그런다. 근데 그런 수준의 평가자가 있으니까 응대자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는 사례의 취지에 들어가니까 내 평가자랑 싸우기 싫으면 권장하지 않는다. 근데 원장님이 그거를 사회복지사나 나는 소신이 있으면 왜? 사례회의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싸우고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케어포 교육을 했더니
그 시설에서는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뭐예요?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인정하는데 담당자 하는 거야. 아, 그 케어포 그 기관에서 하는 건 인정 안 해줘? 전산 교육은.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전산 교육하냐고 입력하는 교육하고 등록 수정 교육하냐고 그럼 어디 가서 이런 교육을 하냐고. 예? 케어포에서 고시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교육을 공단에서 해주고 어디서 누가 해주냐고. 그러니까 교육을 들으신 분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런 교육을 받고 업무 서비스 기준도 잡고 서비스 질이 향상됐고 기준을 잡았지. 케어포라는 건 뭐예요?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케어포 교육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육 들으신 분도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느냐. 그리고 그 교육으로 해서 서비스 질, 내가 평가 문구도 이해하고 평가 문구에 따라서 업무 분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단이 제시하는 표준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기관이 업무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건 뭐야? 그래서 제가 응대자랑 오늘 교육 받으시는 분도 역량 강화 교육으로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왜 안 되냐 그러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교육 해주는 데가 있나요? 케어포처럼 전체 업무하고 뭐 해주는데? 없죠. 공단은 해요. 근데 뭐예요? 글을 읽고 말아요. 그 정도는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란 건 뭐예요? 듣는 사람 수준에 맞게끔 이해하게끔 해줘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료도 제공하고, 예. 그래서 평가 준비 앞에 하셔야 되죠? 대응자 역량 강화하고, 착착착 평가 1번부터 2번, 3, 평가 매뉴얼부터 탁탁탁 하고, 현장, 예. 냉장고 싹 비운다든가, 그날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 평가가 제가 뭐 평가를 잘 받는 비법을 얘기를 해요. 그냥 평가 잘 받는 부분은 평가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장 평가에 그날 제가 말했죠. 7일 전, 30일 전, 상반기, 하반기 그때그때에 따라서 현장 평가 준비 잘 하시면 되고요. 평가 응대자가 응대 역량을 강화하면 되고요. 평가 전에 체크를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평가날 시나리오, 역할 그날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잘 짜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평가날 뭐 컨트롤 타워 예를 하시면 사회복지사님이 제가 아껴서 말씀드렸지만 자 어르신들 식사 제공 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님, 종사자님 식사 어르신들 드릴 테니까 손 씻게 하시고 도움 드리세요. 자 식사 제공 끝났으니까 어르신들 양치질하게 도움 드리십시오. 또 어떤 한 사람들 요번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설명을 하시고 종사자들을 시키세요. 우리는 평상시 이렇게 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걸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라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저 근사님이 설명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